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경기도당 상임위원장 신지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놓인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 정치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일상을 찾아가는 과정에 저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저는 9년째 고양시에 살고 있는 한 명의 지역 주민입니다. 또 지난 6년 동안 고양 시민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해온 청년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부대끼며 정치활동을 했던 6년 동안 우리 사회를 갉아먹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언제나 약한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세상을 가로막는 벽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라는 벽과 예산이라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성별 임금 격차, 독박육아, 성폭력이라는 억압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공정이라는 이름 하에 가려진 불안하고 냉혹한 경쟁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기후위기나 재난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펼쳐진 수많은 차별의 벽을 허물고 싶어 정치에 관심 갖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매력적인 대안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산 심사나 노동 의무 등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차별이라는 벽을 허물고 평등한 세상을 앞당기는 열쇠였습니다. 차별과 혐오 대신 연대와 협력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저는 수많은 동료들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또 1월 19일에 열린 기본소득당 창당대회에서 고양시가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됐었습니다. 2월 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본소득당 경기지역 출마자 기자회견을 하며 저는 3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토지 공개념을 제대로 실현해서 대한민국의 토지와 집이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족이 아닌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불통국회, 폭력국회가 아닌 정책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천이 확정된 고양시가 국회의원 후보 3명에게 기본소득 정책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질의서에는 이 시대의 강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에 대한 각 후보의 생각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후보로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명순 후보가 정책 질의에 답변을 주셨고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로부터는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을 주신 두 후보 모두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위한 세제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고용 불안정이 팽배한 사회에서 고용에 기반한 사회 안전망의 허점을 언급하며 고용보장 대신 소득보장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재원 마련 방안에 있어서 공동체의 공유자산을 토대로 마련하는 등 기본소득 철학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길 방안을 깊이 고민한 끝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21대 국회에서 재난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기본소득의 저변을 넓히는 정책연대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은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이 우리 삶을 얼마나 뒤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단단하게 연결할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오늘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양시정 국회의원 후보로서 저 신지혜는
집값을 올리겠다는 약속에 배제되고 있는 집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16번 이사 끝에 LH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엘사 후보가 집을 빌려 쓰는 사람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부자들에게만 깎아주기 바빴던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가격 1.5%의 토지보유세를 걷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겠습니다. 일산의 가치를 높이는 강력한 방안은 일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 곳곳에 평등이 녹아들게 하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성별을 이유로 월급 적게 주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성별평등임금법을 제정하겠습니다. 30일간 출산휴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서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맞돌봄 시대를 열겠습니다. 부자들만 혜택받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신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세금을 쓰겠습니다. 무상생리대를 지급하고 여성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의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한민국을 앞당기겠습니다. 토지보유세, 탄소세, 시민재분배 기여금 신설로 재원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6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족 대신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삶의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고양시정 선거구가 단지 일산의 집값을 경쟁하는 선거에 멈추지 않도록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재난에 봉착한 대한민국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그 길에 국회의원 후보로서 고양시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기본소득당 신지혜와 함께 꿈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선 고양시 갑에서 정으로 선거구를 바꾸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3월 10일에 공천이 확정된 고양시가 국회의원 후보들 선거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기본소득 정책 질의서를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그 질의서에는 첨부한 내용에도 있지만 3월 14일까지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답변을 해주신 정의당 심상정 후보님이 계셨고요. 기한을 조금 넘기긴 했지만 답변을 주신 문명순 후보가 계셨고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는 답변을 보내주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선거구를 제외한 고양시의 많은 선거구가 변동이 되면서 우리는 지역구를 어디로 선정을 할 건가에 대한 기본소득당 내부의 논의가 있었고요. 논의 끝에 이 정책 질의서의 답변을 기준으로 선거구 확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16년부터 국회 연설에서 기본소득을 범죄형 기본소득이지만 언급했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주셨고 특히나 탄소세라든지 부유세 그리고 토지보유세 강화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한 생각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특히나 처음에는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했었던 정의당이 최근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라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을 보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당 내부에서도 깊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21대 국회에서는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고민의 끝에 정의당과 그리고 심상정 후보님과는 경쟁하는 대신에 21대 국회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기본소득 실현을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 내부의 정부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지난 금요일에 선거구 변동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고요. 어제 고양시정 선거구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고양시정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하여 각 당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제1공약으로 발표하는 정당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부동산 총선이 될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그것이 조금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부동산 폭등과 관련한 것이 많은 서민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나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고양시 정 선거구에 있는 일부 시민분들이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셨던 만큼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치인인 저는 지금의 집값으로도 일산의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20년이 넘게 제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집값을 올리겠다는 많은 말들 속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그리고 무주택자인 입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정 선거구에 출마를 결심하게 됐었던 것도 그 이유고요. 제가 기본소득당에서 특히 토지 보유세 걷어서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시정 선거구에 출마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지금 2명의 전략공천된 후보가 고양시정 후보로 등록이 된 상황이고요. 김연아 후보께서는 오래전부터 3기 신도시의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토지 보유세를 깎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토지라는 것이 모두의 것인 만큼 이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 보유세에 대한 생각이 아주 크게 다르고요. 민주당의 이용우 후보께서는 일산의 가치를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일산 지역의 자족도시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의 삶이 향상되기 위해서라도 좋은 기업이 일산에 들어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이 사회 구조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를 비롯해서 이제는 많은 플랫폼에서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여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몫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정 선거구에서 이 두 분의 후보님과 정책적인 대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양시 갑에서 지금 2번째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갑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했었던 이유는 가장 단순하게도 제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이 고양시 갑 지역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략공천 받으신 후보님들 보면 전략공천 받고 나서 뚝딱 이렇게 이사를 하시고 그 지역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던 것처럼 하시긴 하지만 겨우겨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청년 후보로서는 그런 이사를 감행하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다만 6년 동안 고양시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히 청년 정책에 관련한 것을 고양시에서 확대하기 위해서 고양시의 블랙리스트 대우를 받았었던 사람인 만큼 저 역시도 일산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들을 경청하고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자격과 혹은 그런 태도를 충분히 겸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갑 지역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신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께는 따로 연락을 드리면서
이 선거구를 옮기게 된 것에 대한 양해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 결정을 했었던 이유는 기본소득당은 원이슈 정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컸습니다. 20대가 80% 이상인 이 청년들이 있는 기본소득당에서는 당원들의 가장 첫 번째 요구가 기본소득 실현이 언제 되느냐, 기본소득 실현이 빨리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기본소득을 염원하시는 많은 시민분들의 열망 역시 기본소득당의 경기도당 위원장인 제가 받아 안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치 제3지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고양시가 선거구 출마보다 고양시정 선거구에 출마해서 기본소득을 지지하시는 더 많은 분들과 대화 나누고 협력하고 또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는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내가 2월 6일에 출마 기자회견을 할 당시에 고양시 갑지역구 외에도 저는 고양시 전체 내로 활동을 해온 만큼 고양시에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님들께 기본소득 정책 질의서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지역은 이미 했고요. 다른 지역의 후보님들한테도 사실 따지고 보면 몇 명 되지는 않잖아요. 10명 내외 모든 후보님들께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들을 묻고 그것을 또 지역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하는 일을 할 예정입니다. 고양 전 후보뿐만이 아니라 고양시의 많은 후보님들의 정책을 사실 한 3개월 정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 두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일산의 부동산, 그리고 기업유치, 그리고 교통 이런 공약 외에는 사실 기본소득이나 국민들의 삶의 안전망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계속 해나갈 수 있도록 저도 역시 잘 이끌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각 지역에서 정선거구를 옮겼었던 만큼의 그런 결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끝나셨을까요? 네, 그러면 기자회견 참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보도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